전 시간에 세 가지 클래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객체들 사이의 이저 관계가 클래스로 변환된 상속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속. 자, 우리 현실에서도 상속을 하죠. 현실에서 상속 개념은 다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이나 권리를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행사하는 일종의 권리죠. 상속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산이나 권리를 물려받은 자식은 별다른 노력 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상속은 현실에서 좋은 의미입니다. 동일하게 클래스 사이에서도 이런 상속과 같은 비슷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클래스 사이에 상속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현실에서 우리가 도시와 도시 사이를 잇는 철도 건설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 도시는 기존에 철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C하고 D 도시는 기존에 철도가 없어서 이제 불편했는데 이제 철도를 놓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면 중간에 자 이런 식으로 산이 있습니다. C하고 D 도시를 잇는 철도를 건설할 경우에는 자 산이 있으니까 이 산을 일일이 뚫고 건설해야 되니까 건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방법을 낸 게 자. 산을 직접 뚫고 철도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기존의 A하고 B 도시를 잇는 철도를 재사용하는 형식으로 지금 철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C하고 D 도시에서는 처음부터 철도를 일일이 건설할 필요가 없이 자 이런 식으로 A하고 B 도시를 잇는 철도와 이어지는 이 부분만 철도를 건설하면 C하고 D 도시를 잇는 철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기존 철도를 재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철도를 재사용함으로 연결되는 부분만 건설하면 된다. 이 의미입니다. 다음에 배우는 클래스들 간의 상속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A라는 클래스를 구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이제 B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분석해 보니까 B라는 클래스는 기존의 A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형태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철도의 예를 들었듯이 기존에 철도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철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철도를 건설해서 사용하면 기존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자 클래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B 클래스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B 클래스에서 일일이 기능을 구현할 경우에는 개발 시간이라든가 또 그 기능 구현했으니까 그걸 안정성까지 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존에 사용하던 기능은 A 클래스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능이 있었으니까 A 클래스에서는 이미 그 기능을 오랫동안 사용해 봤고 안정성도 충분히 검증됐으니까 B 클래스 개발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기능은 A 클래스에서 그대로 상속받듯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부족한 기능만 구현해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구현된 게 클래스 사이의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사이의 상속도 A 클래스에 사용하는 기능을 그대로 B 클래스에서 그대로 우리 현실에서 자식이 부모한테 상속받듯이 그대로 상속받아서 사용하면서 B 클래스에서는 자신이 부족한 기능만 구현해서 사용하자. 이게 클래스 사이의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도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인 재사용성을 높이는 기능입니다. 기존 클래스의 기능을 그대로 재사용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상속의 정의입니다. 이즈 관계가 성립되는 클래스 관계가 변환된 겁니다. 자, 말씀드렸죠. 특정 클래스가 가지는 속성과 기능을 다른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용도. 클래스의 속성이나 기능을 다른 클래스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중복 코드를 제거해서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라는 클래스에서 기존 기능을 사용하고 있을 때 다시 B라는 클래스를 구현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가정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B 클래스, C 클래스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있으면 각각 클래스에서 기능을 구현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입문자 입장에서 간단한 코드를 예를 들면서 이제 자바를 배우는 과정이지만 실제 실무에서 개발해보면 클래스의 각각의 기능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일이 클래스마다 기능을 구현해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구현해서 사용했을 때
각각의 안정성을 다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비용이나 개발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기존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와 달리 많이 사용한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 버그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존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속을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에서는 자기가 부족한 기능만 따로 구현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특징이나 기능은 하나의 클래스에서 그냥 만들어 사용하고 각각의 클래스에서는 자기의 특징이나 기능만 구현해서 사용하면 되죠. 가독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일일이 중복된 코드를 구현해 주지 않아도 되니까 유지 보수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개발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래밍에서는 상속 구조로 프로그래밍을 구현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상속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보면 일반화와 전문화 과정으로 클래스 사이의 상속을 규정합니다. 자, 일반화는 각각의 클래스들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앞에서 렌터카 프로그램에서도 실습했듯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하면 여러 클래스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 클래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특징이나 기능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공통된 특징이나 기능이 추출이 됩니다. 그 공통된 특징이나 기능을 갖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다른 구체적인 클래스들이 상속받는 방법으로 만드는 게 일반화 방법입니다. 공통점을 모아놓은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됩니다. 각각의 클래스들은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학생도 대학생, 중학생, 국민학생 등등 많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학생의 공통적인 특징이나 기능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나 기능을 모아놓은 학생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다른 클래스들이 상속받는 방법으로 상속관계를 만드는 게 일반화 방법입니다. 전문화 방법은 반대입니다. 특정 클래스에서 각각의 하위 클래스로 분화하는 방식입니다. 보면 자동차 클래스가 있으면 이제 자동차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승용차, 버스, 트럭 등등등 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에 대해서 공통된 특징이나 기능을 먼저 구현해 놓습니다. 그걸 각각의 하위의 구체적인 클래스들이 상속받아서 분화하는 방법이 전문화 방법입니다. 일반화, 전문화 방식으로 상속관계를 만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바에서의 상속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의 상속 형식입니다. 자바는 두 개의 클래스가 상속 관계를 이루는 방법이 익스텐즈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보면 자, 퍼블릭 클래스, 자식 클래스명. 자, 우리 앞에서 클래스 명령법이죠. 자,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지정해 주고 이 클래스가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고 싶다. 부모 클래스로 지정하고 싶다 이러면 익스텐즈 다음에 부모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클래스 블락에서는 일반적인 클래스 기능을 구현해주면 됩니다. UML 표기법으로 이제 상속 관계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핫살표를 표시하면 의미는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부모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로 핫살표를 표시하는데 반대입니다. 반드시 UML에서 상속 관계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로 핫살표가 향해야 됩니다. 실습 시 실제 UML 표기법으로 두 클래스의 상속 관계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바 상속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는 단일 상속만 지원합니다. 다종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현실에서는 자식이 어머니한테도 상속받을 수 있고 아버지한테도 상속받을 수 있죠. 그 외에 친척이나 이런 여러 다른 사람에게도 상속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다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클래스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처럼 다중 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모 클래스의 속성과 기능을 자식 클래스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자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자바에서의 단일 상속을 UML로 표기한 경우입니다. 보면 클래스 3은 클래스 2에서만 상속받고 있죠. 당연히 클래스 2도 클래스니까 더 상위의 클래스 1에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바의 클래스는 단일 상속만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밑에 그림을 보면 자, 클래스 3은 클래스 1에서도 상속받고 클래스 2에서도 상속받죠. 이런 경우는 자바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클래스에서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특징, 그리고 자바에서의 상속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바는 단일 상속만 허용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생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바 코드로 상속을 구현해 보겠습니다.